불바보TV 특별 탐방기획 한국선불교의 원류 구산선문을 찾아서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복림산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림산문의 중심 사찰은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복림사입니다. 정확히는 절터만 남은 사지입니다. 복림산문은 신라 효공왕 때 당에 유학하여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인 장경회의선사로부터 신법을 받아 귀국한 원감 현욱선사에 의해 개산되었고, 현욱선사의 제자인 진경심의선사가 창원 복림산에 복림사를 창건하면서 형성된 산문입니다. 이 복림산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자산문과 마찬가지로 복림사가 중심 사찰이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은 계산조 현욱선사가 머물며 선풍을 날린 곳인 여주 해목산 고달사입니다. 일반인에게도 다소 익숙한 여주의 고달사지는 복림산문의 시작을 연 현욱선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유감스럽게도 절터만 남아있으나 복림산문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복림산문의 계산주이신 현욱선사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현욱선사는 김씨로 병부씨랑을 지낸 아버지와 신라 귀족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불법을 좋아해서 부처님 형상을 만들거나 모래로 탑을 만드는 놀이를 하였고, 물을 길어다 물고기에 주는 등 불연이 깊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현욱선사는 20세에 출가해 22세에 구족계를 받고 헌덕왕 16년인 824년에 당에 유학하여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인 장경회의선사에게서 법을 받았습니다. 당에 유학한 지 13년 만인 837년에 귀국하였는데, 신라로 돌아온 현욱선사는 실상사에서 3, 4년간 머물다가 경기도 여주 해목산 고달사로 몸을 옮기십니다. 조당집에서는 신라 경문왕은 현욱을 고달사에 머물도록 하였고, 대궐의 선사를 초청해 기이한 향과 미묘한 약을 공양 올렸으며 때맞추어 의복을 공양 올렸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924년 최치원이 지은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 탑비에 신라 말기 전국 유명 사원의 승려 1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산선문 선사 가운데는 성주산문의 무염선사와 더불어 해목산 현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현욱선사가 해목산 고달사에 머물렀다고 하여 복림산문을 해목산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달사는 스승인 현욱선사와 제자인 심의선사의 법연이 맺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심의선사는 9살 때 고달사를 찾아 현욱선사에게 출가합니다. 심의선사는 14살이 되던 해 열반을 앞둔 현욱선사로부터 너에게 마음의 등불을 전하니 내가 부족한 것을 법신으로 삼으라 라는 당부와 함께 시민을 전해받게 되는데, 이 내용이 진경대사 보월 능공탑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고달사에서 복림산문의 2조인 심의선사와 만나게 됨으로써 복림산문이 역사 속에 등장할 수 있었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의미 있는 사찰 고달사에 대해 이어서 살펴볼까요? 고달사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 경덕왕 23년인 764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고달원이라 불리며 지금의 봉암사인 희양원, 현재 망월사인 도봉원과 함께 3대 선원으로 지정되어 왕실과 중앙정부의 후원을 받던 사찰이었습니다. 고달사가 3대 선원에 들 정도로
위상을 갖게 된 데는 복림산문을 세운 심의선사의 제자인 삼조 찬유선사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유선사는 고려 광종 때 국사의 예우를 받으며 활약한 선사로서 지금도 고달사지에는 부도와 탑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고달사지 원종대사탑과 원종대사탑비가 그것인데요. 보물제 7호와 6호로 탑비는 비신 부분이 파손되어 기부와 이수만 남아 있다가 근래에 복원되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사지 내에는 화려하면서도 장중한 기풍을 지닌 많은 석조물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불상을 모셨던 석조대자를 비롯한 보물과 확실치 않으나 복림산문의 계산조인 현옥선사의 묘탑으로 추측되는 국보 제4호인 승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달사에 세워졌던 쌍사자석 등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이들은 모두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우수한 기법의 석조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려시대까지 위상이 드높았던 고달사는 여러 차례 발굴 조사 결과 조선시대로 오면서 서서히 쇠락하다가 임진왜란 직후 폐하여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본가라고 할 수 있는 고달사를 떠나 이조 진경 심의선사가 개창한 복림산문의 중심 사찰 복림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초조 현옥선사의 제자이자 복림산문을 개창한 진경 심의선사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심의선사는 가야계 출신으로 신라 김유신 장군의 후손입니다. 9살 되던 해 해목산 고달사로 출가하여 현옥선사의 제자가 되었고 구족계도 받지 않은 14살의 스승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19살에 구족계를 받은 심의선사는 스승이 머물다 입적하신 고달사를 지키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후 고달사를 떠나 여러 곳을 행각하였는데 선사의 발길이 닿은 곳에는 주변 천리가 편안하였고 그 지역이 번화했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면 심의선사의 가마력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남 광주의 송계선원, 강릉 탁산사 등지에 머물다 드디어 김해 서쪽에 복의 숲, 즉 복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창원 지역으로 내려와 이름을 봉황의 숲이란 이름으로 복림으로 바꾼 다음 복림산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심의선사는 효공왕, 경명왕의 귀의를 받았는데 복림사에서 선사가 입적하시자 경명왕은 직접 비문을 찬하고 부도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시호를 진경대사, 탐명을 보월능공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복림산문의 법맥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복림산문은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인 장경회의선사에게서 법을 받은 원감 현욱선사를 계산조로 2조는 진경심의선사 그리고 그의 제자로 3조 원종 찬유선사와 진공 충담선사로 이어집니다. 복림산문 2조 심의선사의 제자인 진공 충담선사의 흥법사 진공대사탑비에는 복림산문의 기록이 전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초기 선종에서부터 시작해 6조 해능으로부터 오가가 성립됐다. 근대에 들어 강서 마조 도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선이 미치었으니 복림 가문의 아들이자 장경회의 증손인 우리 스님이 복림산 선종의 도를 거듭 드날리도다. 6조 해능 선사로부터 시작되어 심의선사의 제자인 진공선사로 흐르는 법맥을 새겨놓았는데요. 여기서 한국 선불교의 시원이 되는 중국 선불교의 5종파 오가에 대해 목종 스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불바보TV 시청자 여러분,
혹시 선종에 오가 7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가는 당나라 때 만들어진 불교의 5종파를 말합니다. 중국 선종의 역사는 5조 홍인문화에서 북종과 남종으로 나뉘면서 시작됩니다. 북종의 신수, 남종의 해능선사 계셨죠. 북종의 신수 스님의 계통은 후대의 제자들이 점점 줄어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조의 제자들에 의해서 중국 남종선이 발전하게 된 거지요. 육조 문화에 걸출한 제자 권속들에 의해서 임재종, 위양종, 운문종, 조동종, 법안종이 생겼고, 임재종에서 황룡파와 양기파로 나뉘게 되어서 오가 7종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조 해능스님의 제자가 남학 회양스님이 있고 청원 행사스님이 있습니다. 남학 회양스님 밑에 마조 도일스님이 계시고, 마조 도일스님의 제자에 백장회선사가 있고, 백장회선사의 제자가 황벽 희운스님이고, 황벽 희운스님의 제자가 임재의연스님입니다. 그래서 임재종이 성립이 되고, 백장회스님의 제자 중 위산영우스님이 계신데, 위산영우스님의 제자가 앙산해적스님입니다. 그래서 두 스님을 시조로 위양종이 성립되게 됩니다. 또 마조 도일스님의 제자 중에 백장회스님이 계시고, 또 천황도스님이 계십니다. 천황도스님의 제자가 용담 숭신선사고, 그 밑에 제자가 덕산 선감스님, 또 그 밑에 설봉의존스님, 설봉의존스님의 제자에 운문문원스님이 계신데, 이 운문문원스님을 시조로 운문종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설봉의존스님의 제자 중에 현사사비스님이 있습니다. 현사사비스님의 제자 지장개침스님, 지장개침스님의 제자 법안문익스님이 있는데, 이 법안문익스님을 시조로 법안종이 성립이 되고요. 또 육조 해능스님의 제자 중 남학 회양스님과 청원 행사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청원 행사스님의 제자에 약산 유원스님, 우남 담성스님, 동산 양계스님, 조산 번적스님 있는데, 동산 양계스님과 조산 번적스님을 시조로 조동종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임재스님의 제자 중에 양기방해스님과 황룡해남스님이 있어서 임재종이 나중에 양기파와 황룡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오가 7종이 성립하게 되죠. 중국 선종을 대표하는 오가 7종은 우리나라 선종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탐방하고 있는 구산선문의 계산조들이 중국 선사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았고, 그 원료에는 육조 해능선사와 마조 도일선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선불교의 원리인 구산선문은 중국 선종의 오가 7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불교의 오가 7종에 대해서 잘 아셨죠? 육조 해능선사로부터 면면이 이어진 한국 선불교의 뿌리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림산문의 중심 사찰이자 지금은 폐사되어 사지만 남은 복림사지를 가보실까요? 복림사지를 찾아가는 길은 다른 구산선문을 찾아가는 길과는 느낌부터 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림사지는 창원이라는 대도시에 자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복림산에서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수많은 차량이 질주하는 시가지가 들어서 있지만, 복림산 골짜기는 너무나 한적한 데다 저희가 마주한 황량한 사지는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풀만 부성한 채 방치되다시피 드러난 복림사지는 폐허 속에 보는 이의 마음마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연이 깊은 땅, 경남 창원시 의창구 복림동에 위치한 복림산은 진경 심의선사가 문을 연
복림산문의 중심 사찰이자 제자가 스승의 이름으로 산문을 연 복림산문이 실제 계산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찰로 법등을 밝혔던 복림사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게 되었고 창건 이후 중창이나 중수의 역사조차 전해지지 않은 채 폐사와 관련된 전설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림사지에 일부 문화재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물 제363호 심의선사의 탑비, 일명 진경대사 보월능공탑과 보물 제364호 보월능공탑비인데요. 일제강점기에 경복궁 경내로 옮겨졌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모셔져 있습니다. 또 복림사지 3층 석탑은 일본으로 유출될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복림사지로 돌아왔지만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1960년 창원교육청에서 상북초등학교로 옮겨 생뚱맞게도 초등학교 교정에 서 있습니다. 현재 복림사지는 복림사의 옛터임을 알려주는 표지와 심의선사 탑비가 있던 자리임을 표시해 두기 위해 세운 입석, 그리고 사지 여기저기 널린 기와와 자기 조각, 주춧돌 몇 개만이 복림사의 옛터임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절터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 골프장 안에 방치된 마애불과 마주했을 때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한참을 서 있게 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정적만이 흐르던 복림사지를 떠나오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찬란하게 꽃피웠던 이 땅의 불교와 불교 문화재들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훼손되고 방치된 현장을 목격하는 일은 아픔을 넘어 묵직한 숙제를 남겨주었습니다. 부디 우리 불교 문화의 진수를 담은 문화재들이 제대로 복원되고 보존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해 봅니다. 오늘 아쉬움이 많았던 복림산문 편을 접고 다음 시간에는 구산선문 중에서 탐방할 수 없는 유일한 산문인 황해도 해주에 위치한 수미산문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